K-팝을 좋아하는 게이 3명이 모여 수다를 떠드는 시간. 최신 컴백 이야기부터 추억의 무대, 덕질 에피소드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만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K-팝과 일상 이야기. 여기는 누에삐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에삐오. 이런 거 들어가면 해야 된다고. 시작부터 큰일 났네요. 어쩔 수 우리. 없다. 다 들어가요, 이런 거. 제가 바로 음질이 좀 나아진 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 저희가 녹음하는 공간이 좀 달라졌죠? 네. 저희 지금 인트로가 아마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트로도 좀 제대로 따달라. 그리고 음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괜찮다. 다음번에도 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여기가 청년 랩이라고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떤 복지 차원의 미디어실인데 무료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지역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집에서 일단 매우 가깝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려서 너무 한 번은 2시간 걸렸고, 저도 걸어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찻길이어가지고, 이게 거의 뭐, 모든 바람을 다 맞고, 30분 동안 걸어서 왔어요. 근데 그래도 무료니까. 무료니까. 대관료가 무료인데, 무료니까. 히터도 빵빵하고, 지금 마이크도 거의 그 방송실에 가보면 있는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대로 된 기계들이 있거든요? 앰프. 저게 다 연동된 건가 봐요, 이 마이크랑. 저희 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름 카메라도 있고 조명기구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근황 얘기해 볼까요? 서리 씨부터 한번. 그럼 저부터 하자면 이제 하던 일이 이제 좀 바빠지는 시기가 와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준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항상 건강에 약간 이슈가 생기는데 이슈 있죠, 이슈. 네, 요즘 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뭐 황사,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원래도 비염이 있는데 지금 거의 약간 축농증까지 넘어간 상태가 돼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셋 다 정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봤을 때. 주변에 다 감기 걸리고 다 목 아프다고 하고 뭐 환절기니까 뭐 네. 어쩔 수 없고. 저도 어제 집에 부랴부랴 있는 세트리진을 급하게 먹고 세트리진이 뭐죠? 항히스타민제 네. 비염약입니다. 비염약 네, 드셨구나. 네. 네. 그리고 떠벌 씨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좀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갑자기 막 저한테 갑자기 무게가 많이 주어졌어요. 짬에 맞는 행동을 하라며. 책임감. 네, 이제 막 저보고 제가 하는 일이 한 2배는 는 것 같아요. 거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케이팝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 없다. 되게 가식적이다. 맞아요. 뭐야? 네, 3월 내내 좀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1화 떼고 지금 방송쟁이 된 거야? 뭐야? 뭐야? 원래- 연예인. 원래 방송은 옥텐이 기본 아닙니까? 어머,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올려. 올려! 이실금. 이거 잘라. 이거 잘라. 아유, 다 들어갑니다. 제 편집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드러내는 거 없이. 근데 좀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됐었는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흘려보내자. 소송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편집하고 있어요. 네, 그럼 빌라네 씨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인생의 단계에서 다른 레벨로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직이 있었고요, 일단. 원하지 않는 이직이었는데, 오히려 연봉도 좀 올라가고, 그냥 갔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체계도 괜찮고, 일하는 게 더 수월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카가 어린이집을 바꾸게 되면서 봐줘야 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음. 제가 한 2주 동안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 똥 닦아주고, 저기 가가지고, 육아를 네, 하셨죠. 업어주고, 동가동가 해주고, 책 읽어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이제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귀엽고 너무 이뻐하니까 예쁘고, 음, 부럽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좋은데 힘들기도 하고, 이 육아의 양가 감정을 간접 체험했어요. 그런 거 저도 조카가 있어서 보면 이제 가족이 좀 남달라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맞아요. 누나의 그런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보면 음, 어른이다 싶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조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누나가 음, 이제 엄마로 변하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눈에. 그게 좀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동차를 갑자기 누나가 쓰던 2006년 SM3가 있거든요. 그 중고로 사신 건데 저한테 그거를 명의 이전을 해가지고 음, 지금 차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면, 중요한 건 면허가 없다는 거. 면허 언제 따시나요? 면허 곧 따야죠. 그래서 동거인이 면허가 있고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제는 대부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 갑자기. 대부도 좋죠. 네, 괜찮았어요. 맞아요. 차가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어딜 간다거나 네. 확실히 반경이 넓어져서 그래서 좋죠. 결정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고 갔다 오는 것도 한 3-4시간 안에 갔다 와가지고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딜 놀러 갈 수 있다는 거가. 근데 계획형 90% 이상 나오시는 분으로서 그런 즉흥적인 행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아, 저는 J인데 네, 동거인이 JP 반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네 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크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워낙 편하니까 음, 그런 스트레스는 둘이 있을 때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필적으로 행동해도.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에피소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K-팝 신보 그리고 이슈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올라오는 신보들, 그리고 케이팝 이슈들이 많아서 한번 첫 코너, 그러니까 매 에피소드마다 첫 코너에 이런 최근의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내용이 많으면은 하고 너무 다를 게 없다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진짜 많아요. 저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냥 뭐 케이팝 뭐 많이 뭐 발매된다,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짜니까 이번 3월에 정말 많은 앨범과 노래들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저,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가 컴백을 하기도 했고 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2월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번엔 또 첫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게 많았으니까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K-팝 신보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좀 된 분이죠. 나온 지 그쵸. 좀 그쵸? 된 분인데 이게 이제 나온 지 2월 달 나왔었으니까 그쵸. 이게 제일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25년 상반기 약간 스타트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청하의 스트레스 활동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 때도 평소에 요즘 잘 듣고 있는 노래에 저랑 빌라넬님이 청어 스트레스를 뽑았을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고 앨범 활동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되게 보면서 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게 이게 노래가 막 뭐야 애매하거나 그러니까 일반 대중 입장으로 봤을 때 애매하지도 않았고 반응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청아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곡도 비슷한 식으로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이런 반응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예전에 그 청하의 느낌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하고 뭐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수가 좀 이렇게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음.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뭐냐 팬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가수 스스로도 만족하는 활동이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헤메코 얘기를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일단 진짜. 뮤비에서 긱시크 완전 제대로 네. 뽑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음방에서도 발레코어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 그쵸.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예전에 글리터신이 강림한 적이 한번 그쵸. 그 시기가 롤러코스터 할 때. 롤러코스터 할 때 이렇게 딱 반짝.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표 댓글에 그 음중에서 했던 무대가 가을 웜톤 신이 감리했다. 그쵸. 그 갈색 드레스, 갈색 네. 옷과 머리 헤어와 메이크업이 네. 어. 완벽에 가깝다 그 거의. 인트로에서 요가를 하는 아, 맞아요. 장면이었잖아요. 네. 인트로 요가도 너무 좋았고. 뮤비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여자 보고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우. 네. 맞아요? 맞아요? 심장 뛴 거 맞아요? 거짓말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따가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또 안무도 러브란님과 아, 그리고 라치카가 함께 한 게 진짜 노래도 그렇고 청아한테 너무 딱 맞춤이었다. 그래서 안무 리뷰 영상도 많이 봤는데 그 원작자들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러브라님 원작 안무도 봤는데 네. 와 너무 좋아요. 근데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 거의 러브라님 거를. 러브란 90%, 라치카 10%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또 묘하게 적재적소 잘 껴서 그 라치카 부분은 그 뭐냐 구체적인 동작보다는 네. 구성을 좀 많이 맞아요. 갖고 온 느낌? 구성이나 구성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러브라님의 동작을 이제 녹여놓은 느낌이 되게 묘하게 잘 섞였다, 절묘하게 잘 섞였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한 댄서도 이제 뭐 제이미, 제이미, 킹키, 킹키 앤 키키 저희가 요즘 재밌게 보는 그 퀸가비에 네. 나오는 리얼 가이즈죠. 네 나와서 너무 반갑고 심지어 그 리얼가이즈 분들만 따로 직캠 나온 거 봤어요? 직캠도 있어가지고 와, 그래서 제이미 직캠은 진짜 필수다 이제. 저 그거 썸네일 보고 너무 웃겨서 제이미가 거의 깐달걀처럼 이렇게 뽀샤시하게 깐달걀. 썸네일 나오는데 그 아기가 있어서 그 유튜브에 그 아동 영상 시청 연령 제한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썸네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킹가비에 새로 나오는 이지랑 키키 네. 그분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뭐라 그래야 돼? 청아가 같이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무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멤버가 이제 고정 멤버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이죠. 그쵸.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보면. 그쵸?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크루, 가족 같은 느낌. 커밍아웃 크루에 속해 있는 맞아요. 분들이 커밍아웃 있고. 안무팀이 있잖아요. 네. 그 맵시 그분도 맵시. 맞죠. 커밍아웃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다 같은 크루이지 않나? 네, 너무 편안하고 친정 식구들 보는 느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청아 스트레스 뭐 이미 나온 지 좀 됐지만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또 밀라니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요? 신인 걸그룹이 있죠.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저 그때 막 들으면서 왔었다고 했었는데 네. 하츠타츠 그쵸. 체이스 에이스. 데뷔 앨범이자 데뷔곡이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루를 얘기해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무대 보면서 이렇게 몇 번 리마인드 하면서 적어왔거든요. 분석을 무슨 나노급으로 나노급으로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일단 무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해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 때 이안이라는 멤버가 나오는데 약간 완전 얼박샷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메인 비주얼인 것 같아요. 네. 메인 비주얼이고 센터. 약간 뉴진스 그 어텐션 때 혜인이 딱
옆에 그렇죠. 잡으면서 나오잖아요. 귀를 잡으면서. 손바닥 잡으면서. 뭐가 들리는지 그 모르겠지만 최고의 5초. 네. 그 처음에. 그거랑 약간 같은 느낌으로 비주얼 멤버로 약간 기강 잡는 그 초반 분량이 나왔고, 그 유아 씨, 이 유아 씨도 있고, 지우 씨도 있고, 에이나 씨도 있고, 이분들이 눈에 그냥 확확 들어와요. 그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주얼이 생각보다 그 냉미녀? 좀 아, 약간 좀 날카롭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깔끔하고 날카롭게 생긴 상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 정감 가진 않고 약간 네. 너무 깎아지른 듯한 그러니까 뭐 근데 미녀들. 나쁜 건 그러니까 나쁜 좋은 그렇게 생긴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한 네, 외모라고. 요즘 트렌드한 외모들을 어떻게 또 좀 SB 부족함이 2%도 보이지 않는. 진짜 AI가 만들어낸 음. 얼굴 같은 그런 멤버들이 굉장히 근데 많더라고요. 워낙 이제 뭐 메이크업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다인원 걸그룹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SM이다 보니까 소녀시대가 조금씩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소녀시대 느낌하고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다른 느낌이 있지만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그 그냥 직속 후배답게 칼군무가 아주 그냥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무대 영상 보는데 진짜 와,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연습 진짜 많이 한 것 같고 한국 거의 뭐 한 3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강약 조절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약간 5세대 특징이 비트에 맞춰서 노래를 그 안무를 너무 조각조각 쪼개서 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쪼개는 안무라기보다는 조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안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는 그게 저는 그 뉴진스에서 느꼈었거든요, 사실. 그런 막 안무를 하는데 이게 내가 직접 쳐보면은 디테일이나 이런 게 싹 다 날아가 버리는데 아, 뉴진스는 그런 거 다 살려버리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뭐야 안무를 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뭔가 네, 억지스러운 하이라이트를 만들다기보다는 맞아요. 전체적인 구성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로 포인트를 잡는 근데 그 디테일을 아무나 잡는 게 할 수는 아니다. 없다. 그래서 저도 무대 보면서 아츠 투 하츠 무대 보면서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SBS에서 스카이캠이란 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에서 이거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동선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데 동선을 볼 수 있는 그룹은 이 그룹이 거의 요즘 유일하지 않나. 저 인원에서 다인원이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안무를 자꾸 7인 대형으로 이렇게 세워서 춤을 추게 하는 맞아요. 부분이 좀 그래서 많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8명 구성으로 해놓고 안무를 7인 구성이 되게끔 하니까 이제 엔딩 포즈조차 7명이서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제 팬들이 그 저 뒤에 있는 멤버가 보여지게 해달라라는 유하 뒤에 지우가 네, 가려져가지고.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안무를 조금 수정을 맞아. 했다라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예온이라는 막내 멤버가 맞아요. 있는데 예온이 계속 가려지거든요. 그 무대 중간중간에는 네. 예훈이라는 멤버가 많이 가려지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카이캠으로 보면은 너무 이뻐요. 그 음, 스카이캠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쁜데 그게 그 뭐냐 정면으로 보는 그런 뭐야 무대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에서는 너무 아쉽다. 개인 팬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데뷔곡인데 가려지면 좀 아쉽다. 뭐 본인 스스로, 뭐 멤버 스스로 속상하지 않겠냐, 막 이런 팬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서 그래서 수정이 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보컬은 카르멘이 메인 보컬인데 네. 그 2절의 이모션 이 부분이랑 브릿지에서 Till the End. 거기 부분 진짜 이게 그 카르멘이라는 멤버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소개가 돼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좀 이제 뭐냐 특이한 비주얼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볼 수 없는 비주얼이다 했는데 당연히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멤버가 이제 메인 보컬 포지션인 거 보니까 약간
저는 웬디로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디라던가 아. 태연 이런 그 뭐야 SM 저기 그쵸. 전통 걸그룹들의 계보 예, 있죠. 메인 보컬 계보. 윈터 뭐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그 뭐냐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트엠이 알아본 인재는 다르긴 다르죠. 그쵸. 뭔가 그쵸. 이제 솔로로서도 출중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뭔가 그쵸. 가지고 있죠. 보면은 이제 아무리 신인 그룹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귀에 익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노래 좋다 잘한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꽂히는 음색이 있어서 들어보면 그게 카르멘이고 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릿지 파트랑 단체로 이렇게 겹쳐서 부르잖아요. 스택해서 쌓는다고 하는데 레드벨벳 향기가 너무 나가지고 특히 약간 브릿지 부분에서 슬기가 약간 부르는 게 상상이 막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원래 SM이 그거 뭐냐 떼창 파트. 예, 보컬 그거 보컬 쌓기를 굉장히 보컬 쌓는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해. 응. 중창단을 만들어 놓기 어, 때문에 그것 또한 돈의 맛이다. 어.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진짜 흔하지 않은 것 같아. 보면. 하모니랑 이거 듣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음. 그 보컬 재미 요소를 참 SM 잘 살린다. 이렇게 쌓는 것도 기술이다. 그리고 그 안무 그 아까 틸 디 엔드 그 부분 그 브릿지 파트 여기 안무도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팔 음. 벌리고 한 바퀴 돌면서 음. 모여서 있다가 이제 싹 퍼지는 그 다음에 이제 8명이 그 일자로 쭉 서가지고 이제 그거 워킹을 하죠, 아니, 갑자기. 워킹을 하잖아요. 그 부분 구성이 진짜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쾌감까지 약간 느껴지고. 그 약간 워킹은 진짜 전통적으로 일렬 대열로 서서 나오는 워킹이 그 파워가 있는데 그걸 오랜만에 진짜 본 느낌이어서 쾌감이 있었어. 마지막으로 본 게 여자친구 애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또각또각 하면서 마녀 활동했을 때 음.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총평을 적어왔는데 멤버 수랑 컨셉과 안무는 약간 소녀시대 느낌이 나고 가사는 FX적인 독특함이 있고 보컬 스타일은 레드벨벳 그리고 비주얼은 에스파 계보를 따라간다 네. 라고 했는데 더블C가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 뭐냐 비주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춘 비주얼이어서 또 다른 비주얼이다. 또 다른 비주얼이어서 SM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SM의 그 느낌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음. 근데 에스파도 솔직히 전통적인 SM 비주얼은 아니었어서 나는 그러니까 음. 저는 오히려 닝닝이 그런 느낌이었다고 봤거든요. SM의 정통 비주얼. 그 왜냐면 닝닝이 또 루키즈 출신이었고 그 루키즈 같이 했던 멤버들이 닝닝하고 결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닝닝이 이제 에스파로 넘어오면서 이게 얼굴 그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싹 바뀌니까 이제 좀 달라지게 달라진 그래서 느낌이 있었어. 항상 SM 신인 걸그룹이 항상 나올 때 비주얼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에스파도 이게 SM 걸그룹이냐 왜냐면 특히 에스파는 컨셉부터도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타츠타츠 나왔을 때도 이거 SM 걸그룹 맞아?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 참 참 어디서 이런 참 이런 탤런트를 원석들을 이렇게 잘 캐오는지 그러니까 캐스팅 팀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이번 활동도 좋았지만 다음이 다음 정말 기대됩니다. 키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미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런 대작을 보통 대충 만들 리가 없죠. 3개, 4개 활동, 음. 5개 앨범 정도는 쫙 깔아놓고 한다고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하니까. 두 번째 힘을 빡 주기도 하고 다 항상 두 번째에 터졌어요. 그쵸. 그 생각해보면. FX도 그랬고, 맛배기인데 레드벨벳도 맛배기가 이 정도다. SM은 다르다. 그래서 기대감을 확 올리기엔 충분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슬기의 미니 앨범 2집이 나왔어요. 그쵸. 또 솔로가 대표적으로 2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동시에 같은 날에 슬기와 그리고 예지가 동시에 발매를 했죠. 맞아요. 아니, 제가 진짜 헷갈렸거든요. 예지의 티저를 봤는데, 제가 슬기가 나왔다고 했나? 그래서 둘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진짜 티저도 동시에 나오고, 컨셉도 네. 약간 컨셉도 되게 유사하다고는 할 순 없는데, 왜 자동차 사고를 둘 다 끼워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스포츠카 뮤비의 본넷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죠. 찰리의 나오죠. 어떤 영향일까요? XX 맞나요? 네. 네. 찰리 XCX 예전 앨범 커버. 커버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건
그 사진만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각각의 컨셉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다르죠. 네. 그래서 슬기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자면 제목이 Accidentally on Purpose. 그쵸. 무슨 타이- 뜻이죠? 갑자기 의도 어떤 어. 갑작스러운 의도? 그죠. 의도를 가지고 한 실수 약간 이런 어. 뭐 미필적 고의 뭐 이런 맞나요? 그런가 봐요. 그런 거고 그래서 타이틀이 이제 베이비 낫 베이비였죠. 그래서 컨셉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캐두먼 약간 그 DC의 빌런으로 나오는 캐두먼이나 뭐 할리퀸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동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되게 뭐야? 어, 뭐야? 너무 올드하잖아. 약간 이랬는데 약간 음방 보고 음방도 누르는 걸 살짝 꺼려지긴 했는데 뮤비에서 약간 실망을 하고 음방 갔는데 무대를 역시나 너무 연차가 다르잖아요. 그쵸. 현역이신데 연차가 다르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네. 무대 너무 잘해가지고 네, 노래 나중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레드벨벳에서 육각형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다 보니까 뭐 그 뭐냐 노래 가창이라던가 네. 안무라던가 다 너무 완벽했고 근데 이제 뮤비만 봤을 때는 제가 아쉬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그 나는 시키는 것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다 연출이었던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씨 이거 뭐지 하고 약간 좀 실망을 했는데 근데 역시 음방을 보니까 이 아이돌은 진짜 인생의 아이돌이구나 약간 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연차가 차면은 연차가 차도 약간 좀 연차 차고 노래를 좀 더 어울리는 옷으로 입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28 Reasons 그 앨범에 첫 활동이었죠. 첫 앨범. 그 첫 앨범의 분위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거였는데 왜냐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첫 앨범이 정말 좋거든요. 약간 충격적이었죠. 뮤비도 좀 네. 트레일러부터 시작해서 뮤비, 뭐 무대, 심지어 수록곡까지 전체가 유기성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 첫 앨범에 이 정도?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였는데 그 정도로 네. 힘을 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티저에서 빨간 맞출 때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거기서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기가 좀 행복한가 보다. 약간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나 보다 했는데 그것조차 연출인 느낌. 그쵸. 하고 싶은 거 나는 시키는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디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레드벨벳 굉장히 좋아하고 또 슬기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 기대가 좀 컸는데 저도 처음에 듣자마자는 레트로를 했으나 그거에 더간 약간 촌스러움이나 뽕기가 느껴져서 예상했던 거랑은 방향이 좀 달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쉽다 했는데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무대를 보고 그래도 짬바 실력 어디 안 갔나. 그래서 무대를 보고 나중에 좀 더 스며든 느낌이 좀 있고 켄지가 빠지지 않았죠. 가사가 켄지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낫 베이비. 그러니까 나는 이 판을 뒤집을 어떤 베이비지만 아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는 아니다. 이런 의도를 담은 건데 가사가 완전히 슬기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보면은 뭐 초점 흔들린 사진을 더 좋아해. 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단단함을 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켄지가 슬기를 10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것을 가사로 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뭐 슬기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 뭐 슬기가 우스갯소리로 다음 SM 차기 이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명맥에 무색하지 않게 꾸준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거와 좀 자세히 보니까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되게 스타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지의 첫 솔로 앨범 에어가 나왔어요. 그쵸. 타이틀 이름도 에어. 어떠셨나요? 저는 뮤비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슬기하고 되게 반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평가인 거예요. 뮤비까지는 꽤 괜찮네 트렌디하고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무대를 봤는데 좀 아쉽다.
무대가 무대가 좀 역시 비어 음,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또 있지 멤버들이 이렇게 솔로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능력치가 거긴 있지는 다 좀 육각형인 그 멤버 하나하나가 다 육각형이었던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솔로 앨범을 예지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아 막상 혼자 나오니까 아 너무 아쉽다. 좀 비어 보인다라는 그 음. 감상이 좀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일단 뮤비에서 다리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쫙 어떻게 올리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세우잖아요. 아니 동작이거든요. 세우자가 아니 그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네. 그 올리잖아요. 사이드 플랭크 하는 거 마냥. 와,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몸을 너무 잘 쓴다. 이렇게 혼자 막 춤을 추거든요. 자동차에 도달하기 전까지.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뭐 눕고 뭐 내려오고 찢고 막 어 그래서 와 멋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케이팝 가수지만 되게 모델 같은 느낌도 들고 막 눈썹도 요즘 탈색해가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약간 케이팝에서 하던 것들은 아닌데 눈썹 탈색도 해서 너무 멋있었고 약간 있지는 갈수록 좀 아쉬운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같은 감상이었어요. 오히려 멤버들의 개성이 강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 류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목소리도 괜찮고 랩, 음, 보컬 다 되는 이런 캐릭터가 진짜 유일무이해가지고 저는 류진도 솔로 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자꾸 얼굴이 그 레오제이 보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느낌이 있어요. 그 어 입 큰 거하고 음. 코 이렇게 약간 좀 화살코인 거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찍었더라고요. 레오제이 한두 달 전에 유튜브에 레오제이 네. 거기에 그 뭐 닮은 꼴 이런 걸로 나온 게 아니긴 한데 네. 닮았더라. 그럼 퀸갑이 레오제이 예지래지고 그래서 약간 그 결인가? 네, 좀 맞아요. 비슷하긴 하네요. 그 에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노래 딱 듣고 뮤비 봤을 때도 아 되게 세련됐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노래나 뮤비가 좀 약간 촌스럽고 좀 예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예진이 굉장히 약간 카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분한데 카리스마 있게 세련되게 뽑아서 예지가 솔로로 이제 좀 더 빛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무대를 보니까 약간 라이브를 거의 안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AR이 많이 깔리고 그런 사실 요즘 무대에서는 실제로 숨소리도 좀 들어가고 이런 라이브 느낌을 내는 게 전 요즘 많이 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나 보컬적인 매력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보컬이 못하거나 이런 건 네. 아닌데 좀 힘을 주는 부분에서는 목을 안 쓰고 네. 좀 풀어야 되는 데만 부분적으로 라이브를 푸는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조금 아쉽더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예지가 예전에 더팬이라고 네, 그쵸. 그 있지로 데뷔하기 전에 혼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 그 아, 박진영이 이제 심사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조금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때 그 뭐냐, 춤을 너무 잘 추고 너무 이뻤는데 노래가 조금 이게 부족해가지고 음. 아, 다음 그 뭐 솔로로 나오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있지로 딱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뭐야, 기대된다 이러고 이제 봤었고 실제로 그 있지 걸그룹, 있지 안에서 되게 좀 이렇게 능력치가 좀 출중한 멤버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어, 그때 솔로 그러니까 그 연습생 시절에 솔로 활동하고 아니 솔로 무대하고 지금하고 겹쳐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게 생각할 그래도 때 첫 있겠네. 도전이긴 하니까. 네, 다음번 이것도 다음번을 기대해야 그쵸, 되지 않을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수록곡도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수록곡도 들어보시는 걸 음. 추천합니다. 타이틀 당연히 좋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르세라핌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핫이 나왔거든요. 그쵸. 타이틀도 동명의 하시고요. 그래서 르세라핌도 크레이지 이후에 꽤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주 나온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느꼈네요, 또. 아니, 르세라핌이 은근 앨범 텀이 좀 길어. 음, 어, 그래서
뭐야 원래 그 뭐냐 플랜이 아마 이지 크레이지 핫 이것도 3부작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근데 I can make it.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장르나 댄스나 이게 너무 확확 바뀌어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지 때 첫 번째 트랙 원래 르세라핌 첫 번째 트랙이 막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하잖아요. 인트로. 그게 가사가 Easy, Crazy, Hot, I Can Make It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럼 Easy 그 다음에 또 Crazy 나왔고 이번에 Hot이 나왔으니까 예정이 되어 있어. 정말로 예정된 이제 알았네. 코만 안 나. 호호호. 노래는 어떠셨나요? 노래 어떠셨나요? 노래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좀 그러니까 심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시 들어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어디 억지스러운 데 부분 없이 정말 잘 들리는 리즈 리스닝 같은 느낌이어서 노래는 들을수록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2분 24초 너무 짧지 않나. 노래가 그래서 거의 진짜 짧긴 해요. 멤버들의 파트 하나하나를 듣기도 바쁘게 노래가 끝나서 뒤에 마지막 훅이 거의 날아간 한 번 더 나왔어야 형식이어가지고 되는데 그걸 아예 잘라낸 느낌이라서 그리고 특정 멤버의 분량이 좀 많이 적어져가지고 그쵸. 거의 사쿠라시죠? 사쿠라와 은채님 두 분의 물론 후렴의 파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지나가는 아니면 거의 뭐 같이 불렀다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라 개인 파트가 많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보들이 그거를 다 흡수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결과물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좀 수납이라고 하죠. 뭐 자이언지 타이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예전 세대 걸그룹들은 사실 이제 그 뭐냐 고음 셔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특정 그 멤버한테 노래를 다 부르게 시켰는데 몰아주기. 예. 바다 앤 옥주현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아이돌 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멤버는 왜 무대 앞에서 서질 않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도 잡을 때 이제 그러니까 비주얼 멤버를 앞에다 갖다 내놓고 옆에 사이드에서 그 뭐야 보컬 멤버가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은 그 보컬 멤버의 팬들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카메라 이따구로 잡냐? 약간 병풍 느낌이 네. 돼버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예 그 뭐냐 요즘에는 다 공평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트렌드였는데 다시 그 시대를 좀 역행하지 않았나?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의 평가가 너무 엄격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능력치나 뭐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워낙 좀 많은 그룹이다 보니까 그걸 의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이돌이 이제 롤이 나름 설정이 돼 있잖아요. 누구는 메인 댄서고, 누구는 멤버고, 누구는 서브 보컬이고, 누구는 비주얼 맵이라고 네. 우리가 설정을 설정을 하는 하는. 대중의 픽이 있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생기는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획사 욕을 하겠습니다. 왜 아이돌을 공장식으로 찍어내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능력치에 맞는 그걸 주고 그걸 그쵸. 또 소화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그냥 사쿠라를 뭐 이마와 담에 하게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 오히려 사쿠라 예능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워낙 원래 잘했고 네. 그 일본에서 구르다 온 그게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지금 오기 전에 강호동이랑 네. 주고받는 거 맞아요. 봤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아유미 보듯이 아유미가 되게 엉뚱하게 막 받아치는 것처럼 근데 사쿠라는 더 머리 좋게 받아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게 느껴지는 그냥 네. 딱 적재적소 타이밍을 잘 아는 느낌이어서 예능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르니버스 되게 좋아했어요. 르니버스 그 자컨이죠. 맞아. 걔네 자컨이 되게 한동안 너무 재밌었거든요. 멤버들 다 웃기더라고요. 네, 멤버들하고 케미가 좋아서. 그래서 어차피 대중한테 사랑받는 직업인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제 가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컴오버라는 곡을 이제 커플링 곡으로 이렇게 그쵸.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정글 맞나요? 저는 모르는 네, 거였는데 약간 빌라넬님이 네. 얘기해 주셔서 저희 그때 맞아요. 찾아봤죠. 이게 약간 밴드 형식의 가수인데, 이제 뮤비를 댄서들을 데리고 댄스 비디오처럼 찍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공연할 때 댄서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닌데, 뮤비 자체가 워낙 댄스로 유명해졌고, 이게 거의 데이트 쳤거든요. 틱톡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막.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좀 그런 느낌이 났다. 근데 안무나 뭐 노래 보컬 스타일도 약간 가성처럼 약간 뜬 소리 나게 부르는 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괜찮았다. 그죠. 의상도 그 뮤비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맞아요. 미국 웨스턴 스타일 맞나요? 뭔가 맞아요. 그런 서브 조끼나 스타일. 나팔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음, 그런 거를 확실히 모티브해서 한 거여서 오히려 핫보다 무대 보는 재미는 훨씬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발차기 음. 하고 그런 특이한 안무들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좋게 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르세라핌이 레퍼런스를 좀 잘 따오는 느낌? 좋게 말한 겁니다. 저 래퍼, 네. 네. 레퍼런스를 잘 따와서 그걸 이제 소화를 본인들이 잘 하는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장르를 뭐 케이팝으로 가져와서 소화를 시키는 거는 뭐 항상 해왔던 거기 그쵸. 때문에 뭐 나쁘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뭐 표절만 아니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표절만 안 돼. 잘 소화한 것 같다. 이 컨셉을. 오히려 타이틀보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그룹이죠. 엠믹스가 또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할 말이 많으시죠? 네, 약간 편파적인 감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리 씨하고 저는 엠믹스 굉장히 좋았어요. 엠믹스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라서 뭐 그 앤서는 아니지만 네, 거의 마음으로는 네, 콘서트를 가고 싶은 네, 맞아요. 가세요. 진짜 한번 도전해볼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이게 팬덤이 코어가 센 느낌이 있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파이 자체가 크지 네, 않죠. 그 같은 세대 걸그룹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 음, 규모긴 해요. 네. 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첫 선공개곡이 되게 잔잔한데 약간 좀 현대무용식으로 이렇게 안무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걸 보고 성공개 하이홀스를 음, 발매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뭐지? 도대체 어떤 노래가 나올라나 약간 좀 감이 안 잡혔었는데 딱 그 뭐냐 하이라이트 메들리 보고 이제 파피용이 나오잖아요. 그 파피용이 나오는 거 보고 와 미쳤다 이거 뭐지? 릴리가 딱 이렇게 중심 잡는데 위에다가 베이 딱 한 스푼 딱 얹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이건 대박이다. 이건 기대된다. 이러고 이제 앨범을 듣게 됐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앨범이었다. 앨범이었습니다. 네, 티저 영상에 일단 막 우주선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맞아요. 이게 돈의 냄새가 벌써 느껴지는. JYP가 돈 좀 많이 벌긴 했어요. 근데 네. 혜원이가 오혜원이 소녀가장으로 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네, 요즘 네. 너무 네. 유명해져가지고. 그 뭐야 저 워크돌 진짜 많이 봤었고 근데 또 엠믹스가 요즘 그 릴리가 딸깍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딸깍 릴리. 예, 그 뭐냐 오해원 베이가 열심히 웃기고 있을 때 릴리는 버튼 하나만으로 좌중을 압도한다. 아, 그래서 그냥 딸깍 릴리라고 하거든요. 몰랐어요. 그 뭐냐 오해원과 릴리가 릴리래 오해원과 베이. 베이가 좀 이렇게 개그 멤버. 예, 최신 밈이나 이런 걸로 무장을 했으면은 릴리는 그냥 순수 순수 그 자체. 릴리 완전 진지하죠. 네. 수 체급으로 나 뭔지 떴는데 알아. 그 인스타 라방하는 거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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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웃겨. 그게 이제 팬들과 그 대중들한테도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아, 그래서 릴리를 이제 딸깍으로 릴리. 이렇게 약간 새로운 교수님 느낌. 그쵸. 예. 쾌감. 그래서 이제 엠믹스도 슬슬 조금씩 바이럴이 되는 느낌인데 근데 그 컨셉이 문제예요 항상. 장르나 장르. 컨셉에 약간 호불호가 있어서 약간 초반에 입덕을 못한 분들이 나중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진입장벽이 좀 네, 있구나. 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엠믹스 이번 노래도 망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데 네. 좀 들어보고
한번 좀 듣고 하면 좋은데 일단 어려워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 뭔 노래야? 컨셉- 이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단 듣기에 처음에는 좀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뭐 약간 튕겨나가게 되는 감기지가 않는다. 약간 다시 누르지 않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학습을 했죠,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얘기는 해야 뭐 되고 취향이 하니까 있다. 학습을 했는데 약간 이게 장르적인 부분도 어, 요즘 막 대중성 있게 막 팝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약간 힙합도 가미돼 있고 어느 정도 맞아요. 랩을 좀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힙합 사운드도 있고 거기에 음도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타 여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기본적인 걸그룹의 컨셉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향하는 점이 분명한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빠지면 좋은데 멀리서 보면 좀 힘들다. 약간 그런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엠믹스의 자체 그 지향점이 걸그룹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보이그룹의 네. 노래를 여그룹이 하는 느낌이 좀 있다. 그 느낌 완전 들었어요. 보이그룹의 노래를 여돌이 하는. 그래서 아마 같은 회사의 스키즈. 스키즈,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아, 아닐까. 그런 노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얘네가 데뷔하고 데뷔 초에 그 평가가 진짜 많았어요. 음, 방금 얘기한 왜 스키즈가 하는 걸 얘네가 하고 있지? 스키즈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나? 약간 이런 느낌의 평들이 좀 네. 많았었고. 그리고 초반 그 데뷔 초 나온 이제 앨범 노래들 보면은 아예 그냥 비트가 바뀌어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거부감이 좀 심했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나면서 이렇게 좀 감을 좀 이렇게 미세하게 잘 잡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그 대쉬부터 음, 조금 감을 이제서야 좀 잡기 시작한 것 같다. 3년 차에 감을 잡는 게 조금 음, 왜 이게 대형이 아니었으면은 대형 기획사 아니었으면 조금 이제 그룹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대쉬부터 시작을 하고 대시 너무 좋아요. 예. 그 뭐냐, 엠믹스는 사실 수록곡에 있거든요, 진가가. 음. 근데 이 사실 대중 일반 머글들 입장에서는 수곡을 잘 안 수록곡, 예. 들으니까. 저 저번에 추천해준 브릭 더 월 음, 듣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그 좋더라고요. 팬콘서트였나? 거기서 네. 네. 불렀던, 그래서 엠믹스 같은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 이게 3부작이거든요. 대시부터 시작된 3부작이고 산하철. 혹시 그 데뷔곡 5호 때 큰 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뮤비나 이런 데? 네. 고래가 그게 있나? 그 고래도 나오고 뮤비 배도 나오는데 얘네가 어디에 있다가 그 배가 난파돼서 잠시 이 현실 세계에 표류해 있던 컨셉이래요. 그래서 이 3부작 때 이제 그 배를 고친 거야. 제대로 고쳐서 그래서 이번에 노어범미 뮤비에서 우주선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칠 준비를 끝낸 거예요. 항해 준비를. 그래서 지금까지가 준비였고 이제 다음 컨셉부터가 이제 실제로 그 여기서 말한 믹스토피아라는 그 유토피아로 떠나는 세계를 그린대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그 중간까지 지금까지 과정을 어떤 준비 과정이라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시부터 차곡차곡 쌓았던 그 기반을 또 다음 앨범에서 더 확장시켜서 아마 이제는 정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음. 네. 타이밍 됐습니다. 왜냐면 계속 미니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로 새로운 세계를 또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정규를 위한 네. 또 진보였다. 진보였다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록곡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피용도 좋고 오션도 좋고 그 하모니가 두드러지는 수록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전 또 특이하게 골든 레시피 좋더라고요. 골든 레시피도 괜찮아. 그 통성 진짜 티. 힙합의 외국 노래 같고 네, 되게 전 리안나 노래 같다는 음.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네. 뷰티 업계에 종사하시는 리안나 씨. 팬티 뷰티에서 네. 열심히 계시지만 그래서 되게 좋게 들었어요, 그거. 네. 아까 그 앨범 소개 얘기 듣고 빠삐용까지 생각이 하니까 그 옛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맞아요, 파피용. 네, 그 소설 또 갑자기 우주 얘기잖아요. 생각나가지고 다 노린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었네. 그 컨셉이 유기적으로 어쨌든 연결된다는 거는 좋게 볼 부분이라 컨셉을 진짜 노력해서 만드는 것 음. 같아요, 이거는. 이것 또한 다음번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에 스테이시 5번째 싱글이 나왔어요. 그쵸. 앨범 이름은 S고 타이틀은 베베입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티저가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또 위플래시도 생각나고 그쵸. 음, 해가지고
그쵸. 그게 그 화면 전환이라든지 폰트 중간에 깜빡깜빡해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 의도치 않게 자꾸 에스파가 떠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티저 때 살짝 불안했다. 첫 번째 티저가 흑백이었고 응, 두 번째 티저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응, 괜찮은 맞아. 느낌이어서 뮤비가 나왔는데 아, 뭘까? 실제로 곡이 나오고 뮤비도 나왔는데 뮤비 봤는데 어 아, 나 솔직히 뮤비 보다가 좀 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테이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뭐랄까요. 갑자기 스테이시도 어떤 정확한 노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테이시가 지향하는 팀 바가. 플래시. 네, 팀프레쉬인데 이제 뭐 소백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뭐 팝이나 뭐 버블 같은 그런 느낌도 에이셉.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꺾어버린 느낌? 근데 너무 이게 트렌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룹 색깔에 맞지 않은 어떤 걸 첨가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멤버들이 원래 미성년자였대요. 맞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컨셉 변화를 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약간, 그래서 저기 누구야. 청순걸그룹 같은, 이제 러블리즈, 네. 에이핑크, 오마이걸, 이런, 계보에 음,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저기에 있는 걸그룹들이 고민하던 컨셉 변화를 스테이시가 조금 더 빨리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줘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음. 받아들여줘야 되지? 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던 거 그냥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음. 근데 반전이 있는 게 저는 이 노래를 지금 미친 듯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겼다면서요? 저 깜짝 저 놀랐어요. 케찹 고백해도 돼요? 네, 말하세요. 저 티저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아, 네. 노래를 안 들었어요? 아직? 노래 제대로? 노래 앞에 그 십몇 초 있잖아. 아, 거기밖에 안 들었어요. 아, 그래서 도저히 뭐야 저기 뭐야 그러니까 좀 끌고 가지 이건 못했다. 네, 이게, 극단적이죠. 이게 평가가 좀 많이 이게 약간 부정적이에요. 초반에 하우스 비트 나오고 나중에 약간 약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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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시작할 때는 청아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카라 스텝 아시죠? 아, 카라 스텝 느낌 나면서 티아라의 그 뽕끼 보컬 그게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보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어, 거다, 스테이시를. 그러니까 노래는 세련인데 이제 감성은 또 네, 뽕끼를 담은 맞아요. 약간 거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진짜. 그래서 또 좋아졌네. 그래서 막 읊조리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메인 훅에서 그 처음에 이상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또 이게 좋아. 그래가지고 좋아졌다. 그리고 아이사 보컬 진짜 아이사 보컬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사만큼은 진짜 음색이랑 네. 보컬이 너무 특색 음색이 있고, 너무 좋아서 그 솔로 좀 내주면 안 그래서 되나. 무슨 노래를 불러도 착 붙더라고요. 음. 그, 진짜 버블이나 파피 같은 통통 튀는 걸 불러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음, OST라도 이렇게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소속사 측에서. 그쵸. 제 입장에서는 아이사 올타임 레전드는 파피의 후후 부분입니다. 후후. 네. 후후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딱 꽂혔는데 파피도 띵곡이었죠. 파피 그래서 이 일본 노래 들으면서도 파피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 파트에 그 시센몰 이거 바꿔가잖아요. 시세머야라고 그게 하죠, 요즘. 파피 그러니까 그 창법도 파피 하면서 떨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 본인들의 히트곡인 파피랑 요즘 뜨는 미플래시를 섞은 그래서 약간 반반 무만이적인 걸 노린 것 같은데 이제 평가는 이제 살짝 호불호가 좀 있는 어느 그런 게 토끼도 나온 것 잡지 같아요. 못했다. 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감긴 사람도 음.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 팬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게 보컬이 너무 확 구분이 가는 맞아요. 여기는 좀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음색이 다 네. 튀는 네. 음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시를 좋아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음.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네. 진짜 와, 벌써 1시간 넘게 떠든 것 같은데, 15분 한 네. 시간을 얘기했어. 이거 어떡하냐? 네, 지금 이슈까지 남아있는데, 네, 지금 다음이 불핑 얘기인데, 불핑 얘기 좀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불핑을 워낙, 짧게 치기가 참 네, 참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게 또 다루기엔 너무 양이 네. 그래서 뭐 방대해가지고, 언젠가 저희 기회 되면 전체를 쭉 보기로 네, 하고, 그냥 최근에, 블랙핑크가 이제 YG 계약을 이제 각각 이어가고, 네, 이제 솔로로 각각 소속사를 차리고, 이제 로제만 더 블랙 레이블이랑 계약을 네, 해가지고,
다 자신의 소속사에서 앨범을 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니도 정규 앨범 내고 리사도 정규가 정규 나왔고 앨범, 지수는 미니 앨범, 미니, 로제도 로제도 대박친 정규 정규. 앨범이 나왔죠.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제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이크 제니.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블랙핑크 노래를 안 들어가지고 취향이 아니시죠? 네, 취향이 아니기도 하고 그 뭐야 챌린지만 주구장창 보는 것 같아요. 그 막 다들 이제 뭐지 격렬하게 산화해가는 그 처형 당하는 와중에 이제 몇 명 네. 이렇게 살아남. 위덴보이즈 맞나요? 네. 네, 위덴보이즈. 그 약간 이거 보면 스모크 챌린지 같았어. 그러니까 아, 바다는 엄청 잘 살리는데 이제 나머지들은 이걸 했어야 됐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전하는 형식의 약간 챌린지 아닌가. 그렇죠. 연예인들이. 진짜 챌린지. 테크니컬리 챌린지. 음. 저는 라이크 제디가 되게 좋았어요. 좀 새로운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가사가 중간에 나오는 게 좀 색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뭐가 죄니 뭐 네. 이렇게. 리사나 로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풀 영어 앨범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리사는 아예 외국인이라고 치면은 뭐 아예 지향하는 바가 케이팝 가수보다는 이제는 더 넓은 팝 가수를 지향하고 나온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니도 그러겠거니. 왜냐면 나왔던 싱글들이 많더라나 뭐 젠, 러브 행오버도 다 영어 가사에 팝스러운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해서 당연히 그렇겠거니 했는데 타이틀에 한글 가사가 있네? 이거 보면서 약간 케이팝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그리고 한국 활동 네. 되게 많이 그래서 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보다 한국 활동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같은 한국인 리스너로서 굉장히 반가웠다. 태극기 좀 꺼내볼까요? 펄럭. 펄럭. 국뽕 한 사발 먹어야겠다. 그래서 만트라도 전 진짜 좋았어가지고. 그쵸. 만트라를 승원스가 부르는 게 너무 잘하지 않아요? This Step Trigger. 제니 다음으로 가사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일까요? 아니 이게 진짜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박자 타기가. 발음 치는 거랑 너무 잘해. 갑자기 승원스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리사는 Born Again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도자켓과 레이와 같이 했던 레이가 진짜 요즘 핫한 팝 가수인데 그분을 데려와서 진짜 그 뮤비랑 그 노래 듣고 레이 분을 찾아봤어요. 몰랐었나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요즘 외국 노래를 워낙 잘 안 듣다 보니까 굳이 찾아 듣지는 않는데 목소리랑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는데 그 레이가 작곡한 노래인데 이게 전 소속사와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발매를 못했던 노래인데 이거를 리사가 구매를 해서 그 원작 곡가인 레이를 참여시킨 방식으로 이 노래가 릴리즈가 됐다고 해요. 리사. 그래서 레이와 리사 둘에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도자켓까지 함께 거의 월드 클래스 그쵸. 뮤비 음악이죠. 뭐 더 이상 코멘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리사도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피처링을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그쵸. 하는지. 팝에서 볼 수 없는. 뉴먼에서는 로잘리아 그리고 막 타일라도 나오고. 그쵸. 뭐 아까 뭐 제니 같은 경우에도 두아리파랑 같이 한 수록곡도 있고. 인연이 있죠. 블랙핑크 때도 두아리파랑 한 적이 있어가지고. 도이치. 그쵸. 도이치. 지금 제일 핫하고 가수죠. 최근에 그래미도 받았었던. 진짜 피처링을 어마무시하게 잘 땡겨오네요. 그리고 또 타이틀은 F of the Wall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타이틀보다 다른 수록들을 훨씬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K-팝이랑 다르게 팝은 좀 리드 싱글이나 그 후에 나오는 리드 싱글들에 힘을 준 다음에 타이틀은 오히려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는 아모르타지? 아모르 파티 아니고 아모르타지였죠. 아모르타지? 아모르 사랑이랑 그죠? 뭐지 그거? 아무튼 뭐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합성어. 사랑의 4개를 합친 뭔가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타이틀도 그렇고 수록곡도 그렇고 딱 4개거든요. 그래서 4가지 사랑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얼트퀘이크 좋았어요, 저는. 저는 얼스케이크 좋았어요. 네. 꽃보다 좋았고 그러니까 좀 꽃 버전 2 아니야?
꽃 그러니까 마크 2. 그게 그래서 지수만의 장르를 만들었. 아, 근데 맞아요. 그건 지수만 인정. 하는 지수만의 그건 인정. 어떤 독보적인 장르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카일리 미노그 얘기하면서 지수 미노그라고. 맞아, 지수 미노그. 진짜. 지수 근데 약간 카일리도 그 음색 자체가 맞아요. 그 전형적인 여자 목소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독특한 음색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걸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약간 하우스 비트를 잘 음. 섞으면은 독특한 그 음색의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지수 노래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수 앨범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본인의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게 그 최대한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껏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온다. 본인 자체의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잘 돼. 된다. 그러니까 안무도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그런 구성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력이 본인이 있다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잘 살리는 네, 느낌. 그래서 그 그냥 수행력이 되게 높아.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은 로제. 로제가 가장 먼저 나왔어. 아, 아니다. 리사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고. 솔로 그렇죠. 순서로 보면 로제 먼저 아니에요? 로제인가요? 그 언더그라운드. 최근. 최근엔 리사 네. 아니었나? 그래서 네. 어쨌든 로제도 풀 앨범이 나왔죠. 아파트로 일단 브루노 그 마스가 메가히트를 쳤고. 네. 아파트가 너무 강력해서 사실 그 뒤에 곡들이 조금 묻힌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로제 이번 앨범 그 밈도 있잖아요. 전체 앨범 쭉 듣고 있다 갑자기 왜냐면 전체적인 노래가 되게 슬프고 맞아, 약간 맞아. 이별 노래들이 네, 많아서 맞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아파트 나오면 띠용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이 좀 있죠. 막걸리 가사 잔도 크고 양도 많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그렇죠. 가버리는 느낌. 나 좀 봐줘 네. 같은. 근데 어쨌든 타이틀도 좋아요. 네, 톡식 till till the the end. end인데 이게 약간 자전적인 그쵸. 풀 노래예요. 그 본인이 인터뷰 때도 티파니 얘기하더라고요. 반지 훔쳐간 전 남친. X에 관련된. 네. 그래서 실제로 가사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뭐 작곡까지 아니더라도 작사에 참여하고 프로듀싱에 관여한 거는 맞아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앨범까지 잘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쭉 들으면서 약간 테일러 스위프트의 느낌이 좀 났어요. 약간 추구미 야, 그쪽 느낌. 어떻게 보면 네. 레퍼런스를 그쪽에 잡지 않았나. 전 에이브릴 라빈. 라빈은 근데 약간 있는데 아파트 때문에 좀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테일러 스위프트의 수록곡이나 타이틀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로제가 레퍼런스를 그쪽으로 잡았나라고 개인적인 그냥 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남 얘기하는 거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구남 얘기. 있다. 그 수록곡 장르도 약간 컨트리 같은 어쿠스틱 사운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데서 좀 뭐 영감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걸 거니까. 자기화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끼워 맞추기 좋아하니까 하는 그쵸? 건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로제는 로제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그 무슨 자선 콘서트 한 게 있거든요. 네. K-pop 가수들 많이 네네. 나온. 그 라이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파트 하는데 그게 최고의 아파트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은 Say My Name의 EP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들으면 다 아는 이제 아이즈원의 히토미 멤버 히토미가 새로 합류가 아니죠? 졸업을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 AKB에서 졸업을 하고 아이즈원이 끝나고 AKB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선발 멤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거기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K-pop 걸그룹에 이제 데뷔를 한 멤버로 거죠.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저였으면은 쉼없이 달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이즈원에 있을 때 그 보컬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본 멤버 특유의 그 네. 콧소리 비음 이런 게 심한 창법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하게 따로 해준 것 같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가 너무 적었고 워낙 인원이 많기도 했고. 근데 이제 춤이나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원래 좀 능력치가 좀 더 높았던 멤버여서 그래서 이제 아이즈원이 끝나고 나서 AKB 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조금 아쉬웠는데 전 능력을 약간 펼칠 수 있는 곳에 네. 와가지고 다시 이제 K-팝으로 와서 이제 잘 됐다. 잘 됐다.
그리고 보컬적인 부분도 많이 성장을 했다. 이 느낌이 좀 많이 그리고 들었어요. 저는 그 특유의 일본인스러운 그 발음이라든지 귀여운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히려 빼는 게 더 어색하고 맞아요. 그 살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밸런스를 좀 잘 잡은 느낌?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해보면, 타이틀곡이 샤랄라인데 저는 풀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엑소엑소라고 처음 1번 트랙도 좋고 네. 1, 2, 3, 4 두 번째 트랙도 좋고 그냥 다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그 앨범 디렉팅 자체를 그 그쵸. 영웅제중으로 그 알고 있는 소속사, 김재중 씨가 그 소속사 대표로 네, 있어가지고 아마 디렉팅까지 참여한 것 같아요. 프로듀싱까지. 네. 그래서 보컬 밸런스를 진짜 잘 잡은 음, 앨범이지 않나 해서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워낙 또 그 영웅제중으로 활동했던 그분이 노래에 일가견이 좀 있으신 음, 분이잖아요. 저 그 약간 좀 사견인데 다른 최근에 그 김준수 씨하고 같이 그 주문이었나? 그 미로틱? 러브 인 더 아이스였나? 네. 최근에 이제 콘서트 두 분이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어, 불렀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두 명밖에 할 수 없지. 예, 그쵸, 그쵸, 네. 한 분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네. 한 분은 화장실을 가버리셔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진짜 클라스는 영원하다. 진짜 그 김재중도 그 뮤지컬을 좀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준수만큼. 음, 그래서 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렇게 후배 양성에도 도움을 주고 막 음, 이랬던 게좀 영향이 영향이 있었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둘이 그니까 히토미하고 둘이 막 예능에 자꾸 나와요. 그 음, 그룹 웹예능이나 홍보 이런 같은 게. 예. 것들을 열심히, 그 둘이 얼굴이 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둘이서 이제 있는 케미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본 사람이 조금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좀 있었더라. 네, 어쨌든 기대되는 그룹이에요. 네. 네. 그리고 드디어 케이팝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유나 결혼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셋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나님이 결혼을 하셨죠? 갑자기. 뭐, 사실 결혼을 예고하고 하는 건 음. 아니지만, 그, 저희 회사에 이제 유나 그 홀릭스 그거 가입하신 그 팬클럽 가입하신 진짜 유나 팬클럽 그 멤버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바로 이제 메신저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나 이제 갈 때도 됐지. 너무 고생 많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누나 아니야? 예, 근데 그래서 본인들도 친누나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친누나한테 하는 말 아니냐 할때 그러더라고요. 친누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드디어 해치웠다. 저거 음, 언제 가나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이제 유나는 아, 고생 많이 했다. 음, 이제 가라. 약간 갈만할 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나가 뭐 때는 데뷔 없지만. 음, 데뷔 20주년이 작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데뷔를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2005년인가? 2004년에 했었던 거고 일본에서 먼저, 일본에서 2004년에 네. 했었던 거고 그 뒤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나이가 그쵸?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20년의 짬에 비하면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소극장 공연 또 하지 않을까. 네. 올해는 조금 쉬어가겠다는 예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래요? 작년에 너무 세계 콘서트 예, 3번을 한 걸로 알고, 연초 앵콜콘까지 하면 거의 예, 4개? 맞아요. 연초 소극장 연말 앵콜을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혼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네. 너무 이렇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맞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애 중에도 계속 앨범을 발매했고 또 하, 그것도 좋은 앨범들을 쭉쭉 발매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과의 어떤 케미가 더 좋은 작품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 준 게 아닌가 근데 또 해서 파워 제이셔가지고 네, 계획이 또 있을 네,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그래서 사실 걱정되진 않습니다. 걱정되진 누가 뭐 않는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왜냐면은 가고 싶어가지고. 소극장 공연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하게 되면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좋습니다. 저도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에 이런 게 있었죠.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 키스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지. 어, 그런 거지. 저, 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하다. 그쵸.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팬으로서 기쁜 마음이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NJG. 그쵸. 이제는 NJG라고 뭐 부를 수도 부를 있고 수도 있고 사실 뭐 과거에 뉴진스라고 불러도 뉴진스라고 부를 사실 수도 있고. 저는 크게 구분 짓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이슈가 사실 있었죠. 가장 큰 케이팝 이슈였죠. 그렇죠. 민희진 디렉터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저희가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는 것 네, 같고, 이 네네. 사안이 되게 현재 진행형. 네. 현재 진행형이고 복잡하고 또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쵸.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무대로 그분들을 어쨌든 보잖아요. 네. 연말에도 무대를 되게 그렇죠, 왕성하게 그렇죠.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하얀색 옷만 음. 거의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올착장을. 그쵸. 그래서 약간 한 거에 의미가 선거의 아니라. 의미, 뭐, 독립운동 네. 하듯이 그런 좀 상징성 띠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네.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되게 느꼈었고, 이번에 NJG 계정에 뜬 것도 흰 그 셋업에 빨간색 렌즈 네. 해가지고 그게 뭐 사람들이 흰 토끼가 아니냐. 음. 그래서 부활과 재생의 의미, 뭐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찌 됐든 간에 뉴진스도 좋아했고 뉴진스의 노래라든지 무대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했어서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왔으면 하는 음. 바람에 그게 좀 바람이죠, 그쵸. 사실. 그래서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뉴진스 쪽에 NJG 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바람이었는데 이제 좀 소송 장기화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번에도 가처분 인용이 네, 되어버렸고. 활동 중단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콤플렉스콘에서 피트스탑 딱 그거 공연하고 이제 활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본인들 네. 입으로 말했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뒤에 뭐 배우가 누구냐, 네. 어른들이 하는 거에 또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뭐 부모는 어쩌냐, 막 진짜 별의별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네. 게 사실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그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 관련해서 문제가 그쵸. 있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중들의 그러니까 좀 반응도 점점 좀 갈려지는 게 언제까지 저럴 거냐라는 얘기가 너무 그래서 많고. 그걸 보는데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 엮여 있는 타 아이돌 그룹이라던가 이런 음. 것까지 다 엮어서 이제 편을 먹고 싸우는 네. 느낌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좀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네. 되지 않고 좀 지난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좀 복합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켜봐야죠. 네.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네. 이어지는데 휘성 씨가 사망 속보가 음. 떠가지고 다들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깜짝 같아요. 놀랐죠. 네. 깜짝 놀랐죠. 저는 노래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쵸. 그 시절에 휘성 노래 안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뭐, 요즘 최근에는 사실 뭐 가수로서 활동은 안 하더라도 작곡이나 프로듀서로서의 그런 것들은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콘서트도 앞두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전에도 약물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위해서 이런 영향이 아니냐라는 음.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태연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그쵸. The Tense라고 The Tents. 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태연의 지극한 팬들이기 때문에 네, 네. 태연도 앨범이 나오면은 수록곡까지 다 듣는 사람으로서 그쵸. 정말 이거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심지어 3일이었어요. 체조 경기장이었고 팬클럽 선예매에서 매진이 났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만 했으면 제가 표가 생겼을 수 있는데 그 선예매 당일날 제가 뭔 생각이었는지 그걸 까먹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예매를 하지 못하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돈 굳었다. 네, 돈이요? 굳었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 멤버십 위버스샵에서 사가지고 3만원짜리 사서 이제 손님에 들어갈라 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편집 열심히 네? 했네. 그쵸. 뭐
티켓값 굳었으니까. 티켓값이요? 티켓값만 그 정도는 쓸 수 있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내고 콘서트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또 라이브 영상이 떠서 그러니까요. 봤는데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명불허전. 그 태연 콘서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연 콘서트는 향을 뿌려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그냥 뭐야 무난한 뭐 향수 그런 향이 아니고 태연과 조향사가 직접 상의를 해서 이번 공연에는 이런 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향을 이렇게 뿌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언제 풀리냐 이렇게 했는데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오드 오브 러브였나? 맞아요. 그 콘서트도 못 가고 이번 일을 바득바득 갈았는데 이번에도 못 갔어요. 진짜 그래서 직캠 못 보겠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타임레스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그 IMBU 앨범의 수록곡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앨범의 그 수록곡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영상 보고 되게 간 사람들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빼고 다 갔더라고요. 스토리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금토일 다 그 소원봉 들고 응? 가보고, 해변기장을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혹시 다음 코너 뭔지 아시나요? 그쵸. 다음 코너는 저희가 아무래도 공식 에피소드 첫 번째다 보니까 이제 역대 걸그룹의 데뷔곡을 한번 쭉 읊어보겠다. 그래서 어떤 걸그룹이 있었고 그들의 그 데뷔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에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조금만 기다려.